일단 페이퍼리스를 정화한 공공 디지털 혁신 사례 및 미래 기술이라는 주제로 좀 거창하게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페이퍼리스는 뭐 아까 전에 그 과교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를 관통했던 디지털 혁신과 AI의 꼭지 안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범용적이고 그리고 또 가장 즉시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서 페이퍼리스로 하도록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포시에스라는 업체고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29년 된 대한민국 대표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코스닥에 업계 최초로 상장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포시에스라는 이름보다 사실은 저희의 패키지 솔루션 이름으로 훨씬 더 유명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성공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포클라이언트 석세스의 약자인 포시에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29년 동안 오로지 전자문서 컨텐츠만을 개발하고 보급했던 업체입니다. 저희 이름은 잘 모르셔도요. 저희 패키지 소프트웨어 명인 오즈라는 브랜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나 또 등기부 등본 그리고 또 차량 점검 일지 등 대국민 서비스하는 실제로 온오프라인에서 출력물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페이퍼리스 솔루션들은 저희는 29년 동안 만들어 왔고요. 우측에서 보시는 두 가지 솔루션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아까 전에 과거배우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온프라미스, 전통적으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SI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이후에 용역을 추가를 해서 그 환경에 맞게끔만 개발을 하는 그런 패키지웨어 소프트웨어고요. 제일 좌측에 보시는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계약 서비스가 오늘 주제로 설명드릴 이폼사인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패키지 소프트웨어도 잘 팔리고 있고요. 또 정부 정책 기조와 맞춰서 클라우드도 확산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페이퍼리스 확산은 사실은 여러분들 실생활하시면서 굉장히 좀 많이 접하실 수 있는데 가장 대표될 수 있는 부분이 금융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험 상품을 직접 방판을 하거나 혹은 또 여러분들이 직접 창구에 가셔서 은행 창구에 가셔서 계좌 개설을 하거나 특정 상품을 가입을 하실 때 이런 페이퍼리스를 태블릿 PC라든가 혹은 또 터치 모니터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게 되죠. 비단 국내 금융권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공, 통신, 제조 등 전 사업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적은 제가 다음 장표에서 좀 딥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 국내 3대 통신사죠. SK텔레콤이나 KT, LG U+. 저 며칠 전에 핸드폰 바꿨는데요. 바꿨을 때 가입 약정서도 저희 거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에서 국내 가장 큰 기업인 신세계와 롯데 양쪽 다 이런 페이퍼리스를 저희 걸 통해서 구현하고 계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도 아파서 병원 가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각종 개인정보 동의서라든가 수술 동의서도 이런 전자적인 컨텐츠로 작성을 하죠. 산업 전반에서 페이퍼리스가 좀 퍼져 있다는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공공 분야는 좀 어떨까요? 말씀드렸던 인터넷을 통해서 종이를 없애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대국민 대상으로 해서 창구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것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는 법무부 차세대 형사 사법정보 시스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농수산물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차세대 농촌통합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직불보조금을 농업경력업체가 등록하기 위해서 모바일 창구 쪽에 직접 가셔서 전자문서를 하시는 사례도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 조직에 관련되어 있는 기증이라든가 동의서도 이런 전자적인 형태대로 작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장표에 제 나름대로는 좀 공을 들였는데요. 내용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그 공공적 업무, 각종 정부기관이라서 공공적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민간 기준에서의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 기준에서의 한번 이력을 한번 쫙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고 온 거거든요. 저희는 업력이 긴 만큼 기존의 패키지 소프트웨어만 막 판매를 하다가 2015년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 보호에 관련돼 있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사스 서비스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2016년에 CSAP
기사죠. 기사의 CSAP 인증 제도가 처음에 도입되고 1차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본 계획이 실행되고요. 이런 것들이 2019년도 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이 실행되면서 행안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2020년 이후에는 직접 공공기관에서 직접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모를 통해서 저희 같은 사스 상품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도입을 하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단순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클라우드를 확산하기 위해서 실제 정부에서 각종 클라우드 바우처 관련된 사업들도 진행해서 민간도 혜택을 받습니다. 23년도에는 중소기업 기술마켓 기재부에서 통합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 제품은 저기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몰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시더라도 구매한 성과를 중소기업 기술마켓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실제 기관이나 평가라든가 운영 점수가 일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2024년도에 들어서 공공부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 앞에 세션에서 굉장히 좀 행안부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이죠. 이런 거에 따라서 클라우드 제4차 클라우드 기본 발전 계획표가 발표가 됐죠. 근데 사실은 핵심은 밑에 보시는 민간 클라우드 센터 민간형과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민간 협력력 PPP죠. 민간 협력력 이 두 개가 이제 교차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행안부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간 클라우드 센터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MLS, 그러니까 다중보안 체계의 등급이 좀 약간 낮은 그런 형태의 업무를 적용을 우선으로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민간 협력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또 보안 등급이 높은 시스템이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이 민간 협력력이든 아니면 뭐 내부든 외부든 상관없이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냥 인프라만 갖춰진다고 업무가 개선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즉 사스 서비스가 올라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소프트웨어 안에서 범주 안에서의 사스에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범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사업자,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이 업무가 저희가 개발했던 서비스가 어떤 업무에든 적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업력이 29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서비스에 대한 연속성, 무결성을 확보를 하는 게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퍼리스라고 말씀드렸고요. 역시 저희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에 대한 홍보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클라우드 기반의 페이퍼리스는 단순히 전자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동의서, 그리고 각종 신청서 등 제가 아까 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범용성, 어떤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형태든 범용성을 가지고 비대면 계약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바로 클라우드 기반의 페이퍼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부터 전자문서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까지 온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클라우드 기반에서의 전자계약이나 혹은 또 전자서명 역시도 저희 이폼 사인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저희 그 클라우드 서비스는 자랑 좀 드리자고 하면 일단 업계 최초로 CSAP 저희가 등록되어 있었었고요. 그리고 업계 유일하게 혁신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보시면 혁신 제품 관련된 베네핏도 또 추가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민간 쪽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저희가 AWS 위에 퍼블릭으로 올라가서 실제 공공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서비스를 개시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한 3,600개의 유료 고객사를 민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지금 제가 3,600개라고 말씀드렸던 레퍼런스는 분야나 업무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품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영상을 만들기 전에 어떤 업무든 페이퍼리스 실현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럼 페이퍼리스 실현을 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쓰고 있었던 컨텐츠를 전자화하고 혹은 또 상대방에게 요청을 하고
실제 서명을 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장이 되고 또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잠깐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영상으로 살펴보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특징적인 기능만 말씀드리고 우리 공공 분야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잠깐 짧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컨텐츠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종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계셨던 문서를 포팅해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쉽고 빠른 전자문서 생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HWP나 HWPX 같은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저희 서비스에 올려놓으시게 되면 자동으로 100% 컨버팅이 됩니다. 올려놓고 단순히 그러니까 한글뿐만 아니라 MS 오피스에 있는 전용 플러그인을 통해서 별도의 어떤 서비스 화면에 접근하지 않고 로컬에서 MS 워드라든가 엑셀 프로세스를 띄운 다음에 직접 작업하시다가 툴바를 통해서 서버에 업로드하실 수도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업계 최다 입력 항목들, 그냥 간단하게 날짜를 지정을 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서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컨버박스라든가 리스트박스 혹은 또 동적인 서식에 대한 변화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서명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요청자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도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굳이 이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URL 링크를 통해서 직접 전자적인 컨텐츠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고 모바일로도 가능한데요. 아까 창구 업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명에서 서명하는 업무라든가 혹은 또 디지털 창구에 대한 구현도 가능하고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인장 관리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별로 법인 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감을 따로 수기로 관리하고 계신데 우측 상단에 보시는 이런 인간 스캐너 기능을 통해서 직접 인간을 등록하고 반려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완료 문서는 PDF 아카이브 타입이나 혹은 또 다양한 파일 포맷 형태대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기작성된 문서들은 공유 문서함을 통해서 권한에 의거해서 접근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증 소단을 통해서 당연히 사인하는 대상자라든가 혹은 또 보내는 저희가 업계에서는 가장 많은 인증 수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휴대폰 본인 인증뿐만 아니라 패스라든가 혹은 또 네이버 카카오 인증까지도 전부 다 연계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또 저희는 전자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전자문서법에 의거해서 감사 추적 증명서로 원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서비스 영상도 잠깐 짧게 보여드리고 몇 가지 기능만 소개해드린 다음에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공공 쪽에서는 과연 지금 현재 이 서비스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행정기관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경기도의회고요. 경기도의회는 휴직하거나 복직하셨을 때 직원들 신청서 쓰시거나 혹은 또 외부 위원들 신청서 그리고 임용장을 전자화하시는데 종이 문서를 다 없애고 저희 서비스를 그냥 다이렉트로 붙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물론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마크에 보시는 것처럼 CSAP를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또 좌측에 보시는 충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일처리 정책과에서 근로지원 사업 신청서를 전자화하는 업무의 즉시성을 보여주셨고요. 다음 장표입니다. 행정기관 중에 교육기관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충청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학교기관에서
연간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하는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제일 좌측의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올 4분기죠. 한 10월부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장 학습 신청서나 개인정보 동의서 전자하는 부분도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학부모 대상으로 서비스만 하는 건 아니고요. 가운데 보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근로계약서도 전자화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공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가운데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아까 전에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계약서 이외에 보안 서약서라든가 야간 휴일 근로 동의서 같은 기존의 종이로 사용하고 있던 것들을 모바일 환경에서 직접 연계해서 사용을 했고요. 작성된 컨텐츠와 그리고 데이터는 내부 ERP를 통해서 저장하는 프로세스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출연 기관 중에 경제사회 인문연구원입니다. 밑에 산하에 총 21개의 소속 기관이 있고요. 연간 한 4.2만 건에 달하는 평가 결과서와 임용 계약서로 전자화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23년도 민간 사스 공공 이용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포시에스가 23년도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스가 바로 앞에 있는데요. 아마 영상까지 촬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의사록이라든가 출석서 그리고 평가표들도 종이를 다 없애고 이렇게 전자화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민간 협력력 PPP가 이제 세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 썼던 민간형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이미 되게 단위별로 지자체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레퍼런스들은 저희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아닌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폼사인이라고 하는 사스 서비스를 사용한 공공기관만 제가 한번 추려본 겁니다. 전자기술의 미래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기조 자체가 이제 AI 관련된 포커스고, 그리고 오후 트랙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 트랙의 주제를 한번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는 이 AI를 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으로 녹이는 부분들을 이미 사전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전자문서가 어떻게 AI와 만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1세대는 이런 패키지 소프트웨어였다라고 보면 2세대 때, 이 가운데 2세대 때는 이폼사인이나 혹은 또 이폼복 같은 이 AI가 접목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페이퍼리스와 AI가 융합되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가 기능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기능을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문서의 페이퍼리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컨텐츠를 작성을 하고 배포를 하고 검색을 해야 될 겁니다. 문서를 생성하는 부분에서는 지능형 DLA라고 하는 Document Layout Analysis의 약자죠. DLA, 즉 예전에 패키지어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고 개발자 용역을 사신 다음에 개발자가 직접 종이 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부 다 일일이 다 멤버스를 써서 포팅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AI를 통해서 기존의 한글을 예를 들어 HWP X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입력란에 어떤 컴포넌트가 들어가야 되는지 자동으로 컴포넌트를 올려주고 매칭해지는 이 기술이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모든 컴포넌트는 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능형 문서 검토라든가 혹은 또 문서에 대한 검색, 그리고 직접 문서 컨텐츠를 작성했을 때 핸드라이팅, 음성인식, 챗봇, 제스처, 그리고 AI 비디오 사인 등 이런 AI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현재 녹아들어가 있고 또 추가로 확장된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앞장에서 좀 말씀드렸던 DLA 기술입니다. 다양한 포맷들에 대한 컨텐츠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리게 되면 결국에 또 어떤 컨텐츠에 입력을 해야 되는지 유저가 직접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큐멘트 레이아웃 어널리시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텍스트 박스가 필요한 부분은 텍스트를 쳐주고 혹은 또
달력 컴포넌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달력 컴포넌트를 위에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입력에 대한 입력 컴포넌트를 자동으로 매칭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또 문서에 대한 속성이라든가 혹은 또 서명에 대한 참여자까지도 같이 판단을 해줘서 이 작성된 주체의 전자문서가 몇 단계의 워크프로우를 거쳐서 어느 누구한테 전송이 돼야 되는지 기존 이력들과 매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AI가 결합되면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고 한번 보죠.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컨텐츠로 올려주고 서비스를 하는 게 소프트웨어의 목적이었다고 치면 이제는 컨텐츠 안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법령에 의거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오타를 감지를 한다든가 혹은 또 관련된 법령을 자동으로 검토를 해주고 매핑을 한다든가 혹은 또 특정 조건을 검토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솔루션 서비스 레벨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LMM 프롬프트라든가 혹은 또 검색 결과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안에 있는 계약 기간에 대한 오류라든가 혹은 또 오탈자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문서를 작성할 때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뭐 텍스트 자판을 치거나 손으로 사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첫 번째 보시는 핸드라이팅 기능을 통해서 직접 자필로 텍스트를 입력을 하셨을 때 저희가 데이터화 시켜서 변환해서 이런 것들을 저장시켜 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 작성 도중에 음성 인식을 해서 녹인다든가 혹은 또 챗봇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능까지 발전하고 현재 상용 서비스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형 문서의 작성과 정보 기술 인식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핸드라이팅 기능을 조금 약간 더 딥하게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시는 뭐 김철수라고 그냥 자필로 쓰시게 되면 텍스트로 김철수로 가지고 온다던가 혹은 또 특정 제스처를 통해서 삭제를 시킨다던가 혹은 또 필기를 시키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화형 음성인식 기술 작성도 가능하고요. 음성 인식으로 인해서 문서 작성의 플로우를 정의하고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험 상품 연장 계약할 때 되게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보이는 TM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직접 그 전화로 막 그 보험 상품 연장 계약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운전 중에도 핸드폰으로 직접 NH 쪽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계약에 대한 대화 내용을 분석을 하고 분석된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AI 기계가 독해를 해서 전자문서 안에 직접 해당 내용을 매핑해서 넣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사인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 페이스 오버레이 사인이라고 해서 직접 내가 서명을 하면서 실제 그 서명 참여자의 얼굴이 같이 매핑돼서 이중보안의 형태대로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모든 컨텐츠들은 RAG를 통해서 컨텐츠가 저장되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검색 결과에 대한 내용만 추려준다든가 혹은 또 문서를 다시 소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약속드렸던 것보다 6분, 저한테 할애된 시간보다 6분 조금 더 빨리 드렸는데 사실은 장표가 이 다음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부처별, 한 업무 부처별로 어떻게 도입이 됐고 어떤 업무에 적용됐는지를 저희가 상세로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 부스가 요 바로 앞에 있거든요. 골든 부스입니다. 오셔서 저희 연락처 남겨주시면 관련된 자료라든가 혹은 또 저희 서비스 무료로 써보실 수 있게 저희가 다 가이드 해드리고 포팅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